보형물의 이제 그 위쪽에 있는 이제 젤을 갖다가 얘네들이 지네들 무게를 못 이기고 아래쪽으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폼 스테빌리티라고 이렇게 형태 안정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젤의 형태 안정력에 따라 가지고서도 리플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부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 찰기가 좀 많이 없는 보형물이에요. 만져보면 되게 감촉이 좋아요. 자, 얘는 만져보면 되게 투박해요. 쉘도 두껍고, 젤은 밀도가 높고, 교차도 잘 되고, 이거는 쉘도 얇고 말랑말랑하고, 자, 촉감은 얘가 훨씬 좋은데, 자, 이거는 형태 안정력이 되게 강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형태 안정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 자, 어느 쪽에 리플링이 많이 생겨서 당연히 이렇게 투박하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애들이 리플링이 잘 안 생기겠죠. 그죠? 자, 얘는 리플링이 이것보다는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리플링 여부는 단순히 뭐 100% 충전이다, 95% 충전이다, 105% 충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쉘의 상태와 젤의 상태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 나타나는 겁니다. 87% 충전된 보형물이 100% 충전물에 대해서 교차 결합이 만약에 더 많다, 그러면 얘네들은 리플링이 잘 안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100% 충전이라고 하더라도 교차 결합은 너무 없어, 유동성이 굉장히 강하고 쉘은 되게 얇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는 리플링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런 거 이렇게 형태 안정이 아주 강하고 투박하고 단단하고, 자, 이런 애들은 그런 리플링이 죽어도 안 생기느냐? 얘네들도 생겨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형태 안정력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개념일 뿐이지 완전한 형태 안정성 있는 보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교차 결합 많이 시키고 얘네들이 세워서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끔 한다고 해도 그래도 리플링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리콘 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이제 굽히고 또 이제 그 근육으로 또 이제 누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주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요것들이 바깥에서 환자 몸이 마르고 이제 팻이 없으면은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리플링이니까요. 리플링 갖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이거는 충전율 100%라 가지고서는 리플링 안 생겨요. 자, 이거는 사실하고는 너무 틀린 거죠. 쉘이 얼마나 두껍고 환자 살이 얼마나 또 이제 두껍고,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서도 이제 상당히 많이 리플링의 여부가 이제 결판이 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근육 위로 했느냐 아래로 했느냐.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해 12월달, 그러니까 지금 나온 논문이 있어요. 이제 호주에서 나온 논문인데, 근막하로 이제 보형물을 넣은 환자들에서 이제 어떤 결과들, 또 이제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10년 동안 이제 그 수집한 결과로 이제 만든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근육 위로 했을 때는 결국은 만져지면 리플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근육 밑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안심을 하는데, 위로 하는 게 좋은 점은 안 아프고, 일단 볼륨 효과도 이제 크고, 수술하기 또 간편하고, 뭐 피도 좀 덜 나고, 애니메이션도 안 생기고, 더블라인도 웬만해서는 잘 안 생겨요. 자, 이런 부분이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만져지고 리플링이 잘 생긴다는 거죠. 네, 살이 얇은 사람들한테. 자, 그러면 그거를 뭘 기준으로 해서 얘는 근육 하루 해도, 뭐 근막 하루 해도 돼, 얘는 근막 하루 하면 안 돼를 어떤 기준으로 자르겠느냐. 그거를 갖다가 이제 뭐 팀 브라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수정 환자를 쫙 다 이제 모아놓고서 이거를 리뷰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흉골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뼈인데 흉골 바깥쪽,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누구나 살이 별로 없는 부분인데 이거를 재가지고 캘리퍼로 이게 2cm가 넘어가면은 이거는 리플링이 잘 안 생긴다. 1 내지 2cm, 10에서 20mm 정도면은 혹시 환자가 이제 다이어트하고 살 빼고 하면 리플링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두께가 1cm가 안 되면 근막 하루 하면 안 된다. 그거는 근육 하루 하라. 이렇게 좀 기준을 갖다 이제 만들어 놓은 논문이죠. 그래서 사실 리플링 자체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논문들이 굉장히 흔하지는 않은데, 이 논문은 사실은 다이렉트하게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육 하루 했을 때와 근막 하루 했을 때의 이제 장단점들이 이제 그렇게, 이게 되면은 저게 안 되고, 이쪽에서는 저게 되고 이게 안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어떤 사람은 근막 하루 해도 돼 라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면 계측치를 놓고서 이렇게 정량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는 이제 의미가 있어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사람들 현실에는 조금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논문이다.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보형물의 사이즈인데, 환자가 말랐으면 사이즈를 작게 하면 돼요. 그러면 리플링 잘 안 생기거든요. 원래 유방의 어떤 두께, 유방 조직의 두께, 그리고 페이스 두께, 이런 거를 이제 먼저 이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이제 페이스 두께 이런 거 봐가지고, 야, 나는 이제 너무 마르고 원래 가면 절벽, 이러면 리플링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지는 거예요. 페이스도 두껍고 원래 가슴도 뭐 상당히 뭐 있었고, 이러면은 아예 걱정할 어떤 리스트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형물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원래 자기 가슴이 그렇게 충분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그 사이즈를 결정한 데 있어가지고서는 참 오랜 기간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볼륨의 결정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이파이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다들 거의 공통적으로 쓰고 있어요. 하이파이브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첫머리는 유방의 폭. 네, 원래 유방의 폭과 보형물의 폭을 갖다 서로 일치시키는 데에서 하이파이브 시스템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벗어날수록 사실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제 이런 기준을 이제 제시해가지고서는 당신한테 어울리는 보형물은 요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환자분들이 이제 소비자 정신이 많이 이제 강해졌다 그랬죠. 나는 내 돈을 내고 몇 cc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왔는데 선생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몇 cc 안 된다 이제 줄여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기분 나빠할 문제가 아니고 내 돈 내고 술을 했는데 부작용이 생기면 그 손해는 환자 본인이 또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게 감당을 해내야 돼.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내 욕심만으로, 내 생각만으로 이제 밀어붙일 일이 아니고 반드시 이제 어떤 이런 전문적인 어떤 소견들을 좀 들으면서 결정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것이 이제 보면 사이즈를 결정을 할 때마다 제가 환자분들하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것이 이제 리플링이라고 하는 문제는 거기에 직결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저도 이제 참 난감한 경우들이 있는데, 운동선수들이 이제 오셨을 때, 프로 운동선수들 주로 피트니스 같은 걸 좀 하면서 계획적으로 체중 감량을 하고, 팻을 줄이고, 이제 피하 지방량 갖다가 이제 막 떨어뜨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밥도 안 드시고, 탄수화물 섭취가 없이 그냥 이제 프로틴만 이제 먹으면서 근육을 갖다가 이제 계속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방의 이제 미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팻을 줄이고 근육을 키우게 되면은 유방이 아름답게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보형물을 넣는 입장에서는 자 근육 위, 즉 근막하로 넣게 되면은 팻이 두께가 계속 얇아지니까 완전히 드러나 버릴 것이고 뭐 팔퍼빌러티가 만져짐이나 리플링이나 다 굉장히 심해질 것이고 그렇다고 그게 무서워서 근육 아래로 하면 이분은 운동을 계속하는 분인데 대형 운동 계속 이렇게 이제 운동하면서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보형물을 갖다 이제 내리 누르고 짜내고 하면서 보형물의 포지션이 이동이 있을 수가 있고 애니메이션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정답이냐?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가지고 저는 환자와 대화를 많이 해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 이거는 근육 위다, 근육 아래다 이렇게 딱 정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경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한국인에서 이제 리플링 문제를 갖다가 조금 서양 사람들하고 뭐 좀 논문하고 뭐 이런 거 좀 다른 게 있다고 제가 했는데 제 생각은 어떠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 외국 사람들, 주로 이제 서양 사람들 하고의 좀 차이점인데 결정적인 차이가 어깨가 되게 좁아요. 서양 여자들에 비해서 이 상체의 팻이 되게 적어요.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스페인 쪽이라든가 뭐 이제 뭐 멕시코 뭐 이제 이런 데 사람들 보면은 뭐 여기 상체의 어떤 그런 팻의 두께가 한국 사람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제 가슴 수술할 때와 한국 사람들 가슴 수술할 때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한국 사람들에서는 볼륨의 매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는 거는 만졌을 때 말랑말랑하고 촉감이 좀 좋을 거 야들야들하고 이런 것들만 남아있어요. 걔네들은 폼 스테이블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형물의 특성상 걔네들이 충전율이 몇 프로든지 간에 리플링이 생길 가능성은 폼 스테이블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요. 리플링을 갖다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첫째는 볼륨에 너무 크게 무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될 수 있으면은 근육 하쪽으로 이제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환자분들한테 이제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수술 직후에 막 살을 빼지 말아라. 살을 빼려고 그러면은 한꺼번에 확 빼려고 하지 마. 그러면 가슴이 너무 이제 축 늘어져 버리니까 점진적으로 천천히 이제 체중 유지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체중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리플링이 만약에 진짜 생겼다 그냥 뭐 다 조심하고 했는데 그래도 생겼어.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 대처,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팻그라프트, 이제 지방 이식을 이제 그쪽만 부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ADDM이라고 그래가지고, 알로덤, 이런 거 갖다 이제 깔아서 주는 이제 커버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ADDM은 굉장히 비싸요. 이제 가슴 수술 비용보다 저거 한 장 값이 더 비싸거든요. 그 다음에 근육 위쪽으로 했을 경우에 리플링이 나타났으면 아래쪽으로 바꾸면 되는데, 근육 아래로 했을 때 리플링이 나타났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게 쉽진 않죠. 제가 주로 선택하는 방법은 볼륨을 다운시키고, 네오플레인을 만들어 싸주는 겁니다. 피막을 다 쳐버리면 더 얇아지니까 될 수 있으면은 방리를 살살살살 해가지고서는 사이즈를 줄이고 네오플레인으로 자 그렇게 해서 리플링 갖다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주로 치료 방법을 하는 편이고요. 뭐 이것저것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리플링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부작용이 다 마찬가지인데 수술에 있어가지고 어떤 이제 그 환자분들이 지니고 있는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에만 이제 그 매몰돼가지고서는 어떤 선택을 해서 안 돼. 특히 볼륨의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자기 몸서부터 일단 봐야 돼요. 자기 몸의 특성과
나한테 맞는 거, 나한테 매치가 되는 거를 고를 생각을 해야 되지. 나는 요거 사고 싶어. 이거 얼마야? 요거 얼마야? 난 요걸로 할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소비자 정신으로 수수리 그 결정이 자꾸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 생각에는 한국에 이런 뭐 리플링을 비롯한 이제 이런 여러 이제 부자들도 이제 난무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만큼 상담, 진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화를 굉장히 좀 잘 나눠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오늘 리플링에 대한 이제 어떤 전반적인 사항, 말씀드렸고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